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김홍기 패션 프리스트.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김총수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아멘. 네, 이 중보기도의 효과가 있었구나. 목소리 돌아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은 누구와 함께? 자, 오늘은 합니까? 영국 디자이너들 이제 마지막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폴 스미스를 지난달에 했고 네. 이번엔 역시 한번 영국 패션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어떤 한 사람, 바로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네, 알렉산더 맥퀸. 맥퀸. 그렇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69년생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하나쯤 사입을까? 예,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네. 매장을 가면 예, 맞는 게 없죠. 일단 맞는 게 없는데 네, 담긴 것은 거칠어. 네, 뭐 해골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라인은 여성적이야. 그렇죠. 옷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한번 사볼까 하고 여행할 때마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한테 남아있는 인상이 있어요. 뭐냐면 어두운 상상력. 어두운 상상력. DC 코믹스에 맞다. 그렇죠. 배트맨 아니고 조커. 예, 조커 같은 스타일. 주인공이 아니라 네. 빌런. 오, 일본 망가의 헌터가 아니라 마물. 맞아. 마물. 와, 오늘 정답 얘기 다 하네. 할 게 없네, 이러면.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그 패션쇼 영상 같은 거 네. 보면 막 모델 날라가고 막 무대 비 진짜로 오고 막 네. 여자 모델이 막 돌아가는데 네, 회전판에서 돌죠. 회전판에 돌아가는데 옆에서 로봇팔. 자동차 로봇팔 도료를 뿌리는 하는 그 로봇이에요. 어. 그 두 개가 이렇게 확 뿌리죠. 뿌리지. 회색과 치마에다가. 검정색. 네, 노란색과. 그 프린터 쫙 펼쳐지고 예. 저 내가 어디서 본 프린트인데 저기서 나온 거구나. 네네. 그런 거. 또 인상적인 것은 특히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그렇죠. 할 말이 너무 쓰는 거. 많죠. 막 우산 모자. 우산도 있고 뭐 배도 쓰고요. 뭐. 특히 여자들 머리에 씌우는 거 이거 굉장히 일본 망가적인 상상력이야.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는 그거 똥꼬 나오는 거 바지. 범스터라고 하죠. 범스터? 로라이즈. 굉장히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니다. 바지를 네. 만들다 말았어. 똥꼬가 다 나와. 맞습니다. 왜 그런 디자인을 하는지는 제가 네. 몰랐는데 네.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은 어두운 상상력이다. 상처가 예술이 되나 보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드디어 패션 프리스트에게 오늘 해설을 듣게 네,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을 골랐습니다. 강의를 못할 것 같은데요? 김정수가 저기 답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마물. 맞아요. 그거 진짜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네. 이제 근본이 없으니까 난 왜냐면 보이는 대로 보는 거지 그냥. DC적 상상력 진짜 동의해요. 근데 갑자기 마물 얘기하니까 맞네. 망가의 마물.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평생 갖고 있었죠. 옷을 통해 그걸 표현하려고 했었던 왜 사람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 받았거든요. 이거. 특히 여자들이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모자들은 뭐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아서. 상상력 대단해. 필립 트리시라고 하는 영국의 모자 디자이너가 이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상상력을 말하면 예. 사실 오늘 이제 알렉산더 맥퀸을 고른 거는 이 사람은 정말 순수 예술적인 어떤 측면으로 놓고 봐도 디자이너인지 아티스트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접점에 있는 어떤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천재들은 오래 못 살아. 이 사람은 맞아 죽었잖아. 그렇죠. 젊었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2011년이었죠. 2월 11일. 제가 일자를 기억합니다. 그 전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티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블로그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떴어요. 알렉산더 맥퀸 자살로 추정 사망. 저도 일자는 기억 안 나지만 네. 그때 그런 상상력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갔나? 그거 기억나요. 네.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어떤 생의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한 거잖아요. 40대에 갔어. 4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날에 죽었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갔어. 사실은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껏 했던 디자이너들의 그 긴 삶? 서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짧고 굵게 불타고 확 불태우고 한 방에 갔어요. 사실 자살도 이게 한 번에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했어요? 저도 이게 최근에 알게 됐던 거였는데 아깝다. 이 사람은 원래 약간 마약에 많이 찌들어져 있었죠. 마지막 패션쇼를 하고 자기는 그 패션쇼장 안에서 권총 자살을 하겠다라고 친구들한테는 맨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믿진 않았겠지 그냥. 무대에서 이 사람이 항상 자주 쓰는 게 패션쇼에서 유리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모델을 가둬놓는 거. 그렇죠. 저 그런 거 봤어요. 약간 정신병동 같이 표현하는 그렇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SM 복장 같은 거 입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좋아해 맨날. 이 양반은 특히 여성 모델 가슴을 잘 안 가려. 네. 진짜 마음에 들어. 굉장히 참. 오케이. 좋아. 굳이 가슴을 드러내는 방식의 옷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서 욕만 먹을 수도 있고, 동정도 받고, 위안도 받고,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상처가 많았나 봐. 그렇죠. 이 사람은 유년 시절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를 고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역사의 어떤 도도한 흐름과 읽어낼 이런 어떤 요소보다는 개인 서사. 우리가 봤던 것들은 다 그런 거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막 등장하고 60년대에 어떤 청년혁명이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하고 결부된 삶이 아니라 개인 서사가 개인의 서사가 이미 그 엄청나게 자체로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는데 자기를 불태우며 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죠. 그 자기를 불태운다는 건 이유가 두 가지일 거예요. 세상에 나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어서 불태울 수도 있지만 나를 너무나도 지우고 싶어서 빨리 연소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에 태울 수도 있죠. 슬픈 이야기인데 이거.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사람의 출생을 좀 봐야 됩니다. 출생? 1969년 3월 17일입니다. 런던의 이스트엔드. 스테픈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트엔드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는 아시죠? 쉽게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70년대 영화 제목 떠오릅니다. 꼬방동네 사람들. 예전에 영등포구는 구로공단. 맞습니다. 예전에 부산 사투리로는 학고방이라 그랬어요. 학고방. 정말 그 작고 막 엉클어진 이런 집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노동을 제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인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과 이후에 기계와 더불어서 자신의 사람들. 노동력들이 이제 밀려나고 런던은 점점 19세기 말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이스트엔드 역사를 좀 알아야 이 사람의 옷이 왜 하나같이 다 저런지 그리고 왜 패션계에서 성공했지만 평생 패션계를 증오했는지. 도시민민 출신이구나. 그리고 그 증오의 힘에 결국은 자기가 눌려서 자살했죠. 이스트엔드라는 게 19세기 말만 해도 빈민가의 대표적인 상징인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난 스테피가 어떤 곳이냐면 그 런던 항의 하역 노동자들이 주로 살던 곳이에요. 이 사람 집안도 다 그런 집안. 노동자 출신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층 노동자 계급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고 많은 복식사가들이 엄마를 사회학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평생 교육원 이런 데서 계보학, 족보학 이런 거 어떤 그 가계의 역사를 쓰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은 뛰어난 사람이죠. 어머니가 조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살을 왜 했냐면 그 다음 날이 엄마의 장례식이었어요. 엄마하고 친했구나 또. 우리가 지금껏 소개했던 디자이너들이 하나같이 만났던 연인들을 통해서 동성연인도 그렇죠. 있고 이성연인도 있겠지만 연인들을 통해서 되게 한 발짝씩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를 준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마 이 조이스 맥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하다가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애가 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러다 육체적으로 지치니까 집에 와서 맨날 승질 잘 부리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정신병원의 이미지는 이때 나와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가야 했었던 어떤 정신병원의 그 이미지.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그렇죠. SM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사람 묶어놓는 그거였구나. 그걸 항상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짧은 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생을 아주 미시적으로 면밀하게 읽다 보면은 패션쇼의 독특한 코드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시게 됩니다. 어릴 때 상처가 됐던 장면들이네. 그런 것들이죠.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택시 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놓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못 배우고 못 먹고 사는 집구석이야, 그지?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뭐 학교를 간다 해. 그냥 우리는 그냥 기술 배워! 그렇죠. 기술 가야지. 기술 배우고 니네 이까 시대 공장 가가지고 이제 기술 배워갖고 가면 되지. 왜 뭐 너희들이 뭐 학교를 가고 그딴 거를 꿈을까? 학교를 중간에 간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다 그래요. 큰형 택시 기사하고 뭐 다 방직 공장 가서 일하고 누나는 택시 기사를 런던에서 하려면 예. 암기력이 뛰어나야 돼. 머리는 있었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죠? 런던은 택시 기사가 되려면 런던에 있는 모든 길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진짜 그 통과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다니. 어쨌든 이 택시 기사라면서 형편은 좀 폈습니다만 집안 내 구타가 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했고요. 우리나라 방화에 흔히 등장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죠. 폭력적인 아버지. 그렇죠. 이거죠. 그냥 딱 그거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술 한잔하고. 그렇죠. 그나마 맥퀸을 막아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엄마였던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신의 어떤 스코틀랜드 핏줄에 대해서 알려줬던 스코틀랜드 거죠. 쪽에도? 네네. 전형적인 약자 인식을 가졌겠네. 그렇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약자고. 영화 제목으로 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냥 실제 그런 집에서 살았고 학고방 집에서 정말 조밀하게 살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데 게다가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이야. 예. 그리고 누나가 있어요. 되게 아껴줬던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랑 되게 친했거든요. 바로 위에 누나.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펴기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용산의 누님 빼놓고는. 매형이라는 작자도 그죠? 그런 노동자고 맨날 구타하는 겁니다. 왜요? 집에 와서 사랑하는 여인 둘이 다 맞는 역할이야 지금. 맨날 누나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알렉산더 맥퀸도 성폭행을 합니다. 매형한테? 예, 매형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어릴 때? 네. 이거는 굉장한 트라우마였겠다. 이게 201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11년에 죽고 나서 바로 나온 건데 이 책의 해제를 제가 썼었어요. 그 당시 썼던 해제 중엔 최고의 글이었죠. 제가 썼으니까. 근데 아니 그만큼 그 당시에 제가 취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읽고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은 없었어요. 중학교 중퇴하거든요. 얘가 맨날 학폭의 희생자였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럼 자꾸 학폭을 당하고 이러면서 얘는 저항도 못하고 맨날 집에 가고 멍하니 하늘 보고 새만 관찰하고 왜냐면 그 충격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사랑하는 누나는 맨날 두들겨 맞지 성폭행 당했지. 본인은 성폭행다. 네, 막 이러고. 야, 그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제 본인의 성정체성이 동성애자였던 거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울리지를 못하고. 더 혼란스럽겠네. 그렇죠. 이제 영국판 더 글로리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막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거기서 겨우겨우 생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고 중학교를 중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실업 전문학교? 거기서 미술을 해봤는데 얼추 얘가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 과목 중에 이제 의류 제작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얘가 학점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너가 이런 감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형편의 학교를 가기는 어렵고 이제 공장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공장이 당시에 뭐였냐면 세빌로우라고 말하는 양복 좀 영국의 있는데 전통 수트를 만드는 데 가서 도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시절 맥퀸이 10대 이제 후반일 때 이때도 영국의 세빌로우에는 가업을 입는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젊은 애들이 양복쟁이가 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우리나라 인간문화재급들 장인들이 네. 그 제자들을 못 구하는 것처럼 네. 여기도 사실은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막 BBC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셰빌로 이대로 문 닫나. 오케이. 그래서 거기 가서 양복 좀 쉬다가 됐구나. 그거를 엄마가 아들 맥퀸을 이제 뭐 식사를 밥을 사주다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맥퀸아 너 저런 데서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어? 엄마가 센스가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 전통 양복점에서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데 엄마가 뉴스 보다가 야, 너 저기 가봐라. 100년의 역사가 넘는 앤더슨 앤 셰퍼드라고 아마 지난번 때도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찰스 황태자가 옷을 맞추는 곳이에요. 그런 전통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쉐빌로우라는 곳에 대해서 거기가 한 디스트릭트예요. 한 지구인데 영국 해군들의 그 장교들 군복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한 28개 정도의 양복점이 쫙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류층 문화의 어떤 문화적 핵심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침 그 시절에는 그걸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는데 얘가 빨라요.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재단을 해야 돼요? 막 질문을 그냥 수없이 달고 사는. 아니, 그러니까 중학생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네. 그 시절에.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수트의 거장이었던 겁니다. 또 마침. 이 선생님한테서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운이 좋았네. 이제 수습생 정도 딱지를 딱 뗄 때쯤 찰스 황태자가 수트를 만들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 놈이 장난치려고 맥퀸이 이 안감에다가 욕을 써가지고 뭐 넣어놨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뒤에 가서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걸로 그냥 관종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면 그래요. 예. 그렇죠. 나를 봐줘 이런 건 디자인 아니에요. 정말 눈에 튀죠. 이 앤더슨에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해군 장교복을 이제 만드는 곳에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그 양복거리에서 요집 갔다가 그렇죠. 양복을 했으니까 이제 제복돼 봅시다. 이 회사가 1771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립 해군 유니폼을 책임진 회사인데 깁슨 옥스라는 곳에 가서 또 군복을 배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군복이 한마디로 각이 딱딱 떨어지는 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릴 때 가장 정통을 배웠네. 그렇죠. 완전히 그 영국의 정통한 수트의 선을 배운 겁니다. 실루엣을 배우고 그 제작 방식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거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나 보다. 그렇죠. 나 어릴 때 정통 다 뗐어.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논평이에요. 그 전통을 철저하게 익혔기 때문에 전통을 부수고 싶어? 브레이크 더 룰 하고 싶어? 그럼 전통을 먼저 배워야지. 라고 했던 게 이 사람의 원칙이었으니까. 시대에 장인한테 다 배워봤거든 내가. 예. 다 배우고 나서 거길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코스를 잡았네. 디자인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to break the mold. 어떤 형을 깨려면 이 몰드라는 말이 어떤 거푸집을 만들어서 형상을 굳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을 그렇게 찍어내는 게 이데올로기고 교육 시스템이고 어떤 담론들일 거예요. 그렇게 빵떡같이 비슷한 사람들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 몰드에 맞는 옷을 우린 또 입고 있는 건데 이런 몰드를 정말 박살을 내고 새로운 어떤 형식, 새로운 정신을 담은 옷을 입으려면 그 전통의 기법들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파격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었나 보다. 그렇죠. 나 다 거쳤어. 네네네. 전통 내 10대부터 다 해봤어, 나. 이게 보이시네.
그래가지고 시비 걸지 마, 씨발.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군복을 배우고 나서 또 다음에 갔던 곳이 있어요. 얘가 한 곳에만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을 어느 정도 터득하면 딴 곳에 가서 또 익히고 또 익히고 세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끝내주는 데입니다.